다음 순서로 이제 패널 토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 9월에 그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Assessment of 5G Deployment Status in Europe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유럽이 5G 인프라 도입이 늦어서 이제 특히 한국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유럽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ERT, 유러피안 라운드 테이블 포 인더스트리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EU 정책 당국에 한국처럼 좀 해달라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촉구한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이 어떤 5G의 굉장한 선진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뭐 발표 들은 것들을 보면은 5G의 핵심은 B2B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5G B2B에 대한 성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통신사, 제조사, 중소기업 전문가를 모시고 B2B와 B2G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패널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발표를 하셨지만 우선 삼성 리서치의 김욱성이십니다. 그 다음은 KT의 이일영 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SKT의 김상목 팀 리더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싱크테크노의 구현희 대표님이십니다. 우선 네 분한테 각각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T의 김상목 팀 리더님께 먼저 드리면은 SKT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입니다. 그간에 많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뭐 LTE 뭐 그 전에는 뭐 3G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5G 시대의 어떤 변화 전망과 그거에 대한 SKT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대응 방안 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LTE 시대까지는 제가 뭐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다른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통신망과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을 주로 많이 제공을 해왔습니다. 예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틸리티 기업의 그 자동 그 계측 시스템 뭐 예시적으로 그런 것들일 텐데요.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잔손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B2B 거래의 특성상 그 고객의 특화된 뭔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떤 B2B 기업이란 게 뭐 무한정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타겟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이게 뭐 돈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계속했을 때 5G는 뭔가 달라질 것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 부분도 역시나 LTE 3G 시절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B2B 비즈니스의 속성상 그런 제한적인 요인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장표에 그 다른 K사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영역에서는 1등이지만 이제는 ICT 전체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3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3등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등, 5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해 간다면 그럴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꼭 누구를 따라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B2B든 B2C건 결국엔 가져가야 되는 건 고객,
예,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꼭 B2B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 죄송합니다. 그 K사가 B2B 기업이라고 아무도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B2B스러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파워는 가입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트랜잭션 이런 거에 집중해서 B2B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B2B 비즈니스를 좀 발전시켜 나간다면 꼭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B2B 비즈니스도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1대1 거래가 아닌 플랫폼에 어떤 기업이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B2B 비즈니스도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요. 영업사원들이 나와 가지고 뭐 고객을 설득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앞으로는 B2B 비즈니스도 비대면으로 누군가가 저희의 플랫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향후에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B2B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일단 질문을 다 하나씩 일단 드리고 좀 다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KT의 뭐 이일영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KT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우리 국가기관 통신망을 책임져 준 사업자이십니다. 국가망 사업을 가장 오래 한 사업자로서 뭐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5G 시대에는 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뭐 서비스 측면도 좋고 인프라 측면도 좋고 그리고 이런 변화에 맞는 KT의 B2G 전략을 뭐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T가 그간 그 정부와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그 GNS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Government Network Service라는 사업인데 그 GNS 사업에는 크게 한 4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선 전화, 두 번째가 이제 전용회선, 세 번째가 모바일이 있었습니다만 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oT가 조금 추가가 됐었고요. 사실 그 정부망의 했던 핵심은 아직까지도 유선 기반의 서비스가 지금까지도 주력이었습니다. 저희 KT가 물론 어떤 유선의 어떤 인프라도 뭐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그 5G와 또 언택트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모바일이 주축이 되는 또 하나의 그 주력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G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기본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 정부 업무에 맞는 또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특화된 기술들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국내 여러 그 솔루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5G와 유선을 잘 활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아마 정부와 함께 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그 KT의 B2B와 B2G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B2B와 B2G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SKT의 김상목 팀 리더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5G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컨텐츠가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B2B든 B2G든 어떻게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 분야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와 B2G의 어떤 좀 특성을 좀 본다면은 저희가 나눈 건 아닌데 실제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니즈가 반영된 사례들을 조금 요약해 보면 B2G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보안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어서 5G 정보 업무망 같은 경우도 보안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이라든지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뭐 화재 영상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실제 그 컨트롤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제를 한다든지,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능형 CCTV를 통해서 빠른 속도와 지연 없이 민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LTE에서 좀 허들 사항이 그 데이터 공공 서비스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 외에 좀 그 밀집되는 행정 구역상 그런 곳에서 LTE를 백홀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다만 그때가 문제가 LTE의 그 어떤 그 용량이라든지 속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과 데이터가 혼재되어서 속도가 느리거나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공공 와이파이도 5G로 전환이 된다면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실질적으로 망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 같은 경우에는 사실 B2B는 너무나 영역이 다양하고 분야가 다양해서 특정 분야를 집중할 수는 없는데, 또 사료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게 아마 그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고객사들이 그 앞서 설명드린 엔터프라이즈 5G의 고객사들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LTE 때부터 저희와 협업을 해왔는데, 결국 그 대형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영상 콘텐츠 관리들, 실제 뭐 불량품 검출이라든지 머신 비전이라든지, 앞서 이제 그 김상목 리더께서 말씀해주신 뭐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영역들이 그 팩토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는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집중한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솔루션과 어떤 디바이스들이 제공이 되어야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실질적으로 5G를 통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영역 측면인데요. 그 방송을 소비하는 그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B2B 분야는 방송을 제작하고 또 제작된 방송을 실제 여러 그 인프라 쪽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 영역은 B2C 영역이 아니라 B2B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 방송 콘텐츠가 갈수록 UHD라든지 어떤 8K라든지 고화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5G가 되게 적합한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실제 생중계를 하는 이원 생중계라든지 어떤 뭐 야외에서 중계를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연 없는 어떤 그런 생생한 중계를 5G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B2B와 B2G 전략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 그 고객이 요구 사항에 맞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의 그 과정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다음 그 삼성전자 리서치의 김욱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5G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생각하시는 뭐 저는 뭐 5G B2B 핵심 기술이 뭐 MPN 기술과 저는 28GHz도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의 어떤 진행 상황과 뭐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질문을 28GHz하고 MPN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8기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MPN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 사업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 입장에서 28기가는 이미 그 미국 시장에 저희가 기지국하고 단말을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신 단말들, 그러니까 노트 20라던가 아니면 S20가 지금 28기가를 지원해서 미국 시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8기가에 대해서
국내에도 지금은 이제 사업자랑 특히 공공융합 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28기가를 채용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MPN인데요. MPN 이제 프라이빗 5G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그 사업자의 이제 기지국하고 단말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걸 했었는데 MPN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직접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각 기업이 자체로 MPN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미래의 어떤 기회가 될 걸로 보고 그러면 그 MPN에 대해서는 그 가능하면은 이제 공통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랜과 어떤 코어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용으로 지금 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가벼운 형태로 해서 어떤 사이트에 직접 그 넣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해서 그 여러 사이트를 그 매니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협력하는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교세라랑 그 협력하는 부분도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현재 사업보다는 미래의 어떤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준 차원에서는 그 B2C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XR이 B2C의 하나의 어떤 그 들여다봐야 할 서비스로 보고 한번 집중하고 있고요. 또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B2B에서의 중요한 기술로 예상돼서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 기술하고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내에 어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그 자동 운영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기술을 결합하면은 그 솔루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기술 확보에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싱크테크노의 구현희 대표님께 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해양 융합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뉴딜 과제를 들여다본 걸로 봐서는 해양 융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사실 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이제 해양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하여 이제 국내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데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해양 융합 부분에서 볼 때는 해사 안전과 그다음에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5G 등 기존의 해양 쪽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ICT 기술들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3GPP 국제표준기구에서의 해양과 관련된 표준화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 측에서 보면 해양 융합 부분은 친환경 해양 생태계와 연결이 되는데요. 해양 융합 부분에서는 친환경 해양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양연구원 국제 기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 내용에는 해양 융합 부분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5G 버티컬인 해양 융합 부분으로 확장되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국내 여러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쪽에서도 자율운항 선박이랄지 스마트 항만이랄지 다양한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고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러한 기대되는 목표 성능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5G 기술이 해양 쪽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통신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유럽 등 여러 기관들 또한 5G 기술을 실제로 해양에 적용을 하는 여러 가지 실증들을 서비스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싱크테크노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내년부터 자율운항 선박 사업이랄지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을 3GPP에서 또 해양 국제 표준을 그 대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표성과 함께 국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 기구들 포함해서 같은 그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5G 포럼과 함께 그러한 활발한 논의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문을 한 번씩 다 이렇게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B2B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B2C는 앞서가는데 B2B는 뭐 해외에 있는 기업하고 비교해서 앞서가지는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그 아마존에서 강연을 하는 거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시를 해줬어요. 그 안에는 상용화된 것도 있고 뭐 트라이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상용화된 것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용종을 검사를 하는데 가까이 있는 MEC 통신국사 뭐 그게 병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있는 병원인데 국사에서 이제 뭐 안 보이거나 지나칠 수 있는 용종을 체크해서 AI 분석해서 알려주는 뭐 그런 뭐 코칭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용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두 사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 상용화되기는 약간 이르다는 느낌도 사실 들고 뭔가 약간 좀 트라이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늦춰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그쪽은 상용화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이런 게 좀 한번 대답을 뭐 일단 SKT부터 먼저 해주시면. 예, 그 병원이나 어떤 그런 특정 버티컬 B2B 고객이 5G 도입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라고 질문 이해하겠습니다. 결국에는 5G라는 거의 가장 결정적인 특성은 데이터 스루풋보다는 레이턴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선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결국에는 딜레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는 결국엔 전송 구간에서 발생되는 라우터에서 걸리는 컨제스천이나 아니면 전송로 자체의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일 텐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KT도 그렇고 유선통신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컨디션이 발생되면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런 요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B2C 고객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품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많은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선의 고객 자체의 네트워크도 아마도 미국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와이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다음에 병원의 기기들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다 구분이 돼서 최적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런 기반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5G의 보급이 지연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한국이 늦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병원을 말씀하셔서 이미 저희도 지금 대형 병원하고 MRI 데이터라든지
수술 중에 발생되는 긴급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련과 의료진들에게 전송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POC를 진행을 해왔고 그 상용화라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은 돈과 연결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거지 저희가 뭐 절대 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5G에 조금 허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공통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단말에 대한 어떤 이슈 아직까지 그 28기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주파수이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되게 짧은 도달거리라든지 단말기가 LTE 대비 10배 정도 비싸다든지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가 이제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비정상적인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빨리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준비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조금 더 기존의 LTE 대비 좀 더 이제 가까워진다면은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저희 한국이 대한민국이 뭐 다른 나라 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용화 사례라든지 실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그 세계 최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유,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네 분 패널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네 분께서 그 뭐 5G B2B, B2G 관련해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 과제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뭐 국책 과제를 하는 도중에 생겼던 애로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국책 과제에 대한 뭐 제안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한 뭐 1분 정도 범위에서 이제 좀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표님부터 이렇게 여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버티컬 영역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과정과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ICT가 이렇게 변화하는 사이클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책과제의 사이클은 이제 보통 ICT의 그런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버티컬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개발하기 필요한 그런 기간 대비 짧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의 디지털화에 5G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버티컬의 변화하는 그 필요한 기간에 맞게 국제과제 그런 기관들도 같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G 하면은 항상 지금 공공기관에 적용될 때 허들이 보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일반적인 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지금 현재 있는 디지털 과제, 디지털 뉴딜 과제의 수요 기관이 대부분 이제 공공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주제도 버티컬인데 공공의 버티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떠오르는 거는 그냥 뭐 오피스 환경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수요 기관의 그 영역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해주시면 그 버티컬 서비스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뉴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도 느끼는 부분이 보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은 어떻게든 5G와 다른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게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적용된 보안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대부분 유선 규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5G 모바일에 맞는 무선 매뉴얼을 정부가 주도해서 먼저 작성을 하는 것도 되고 사업자와 협의해서 빨리 그걸 제정을 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지금 기술 검증하고 POC 단계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정부와 사업자가 좀 같이 모여서 공공기관의 무선 보안 기준을 하루빨리 시급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마디 드리면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B2B 시장이 지금 얼마 시장이 성장할까, 또는 이제 시장마다 수요마다, 예를 들면 기업마다 공장마다 공공융합을 따지면은 이게 상당히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예를 들면 실증 사업이 되는 만큼 좋은 프랙티스들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과감히 여기 들어올 회사들이 과감히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고요. 또 이제 시장 프래그멘테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 솔루션들이 가능하면 공통 플랫폼 또는 뭐 표준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해서 준비가 돼서, 이 B2B라는 거는 B2B는 이제 장기 최소 7년, 10년 이상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잘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그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모자란데 그래도 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뜻깊은 그런 토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융합 및 해양융합 세션의 패널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떤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